K-팝, K-드라마 그 다음은 뭘까요? 요즘 K-힐링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K-힐링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막연하고 신비롭게 들리는 이 개념이 어떻게 최첨단 뇌과학과 만나서 세계적인 치유산업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사실 기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뭔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주의 영역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방대해요. 네, 그렇죠. 시작은 2008년에 발표된 과학 논문 한 편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네팔에서 찍힌 좀 믿기 힘든 치유 영상도 있고 실제 사람의 뇌파가 변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아, 심지어 하버드 의대 교수의 최신 이론까지 이어집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라는 에너지가 정말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또 훈련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네팔 포카라에서 찍혔다는 영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가 출장 중에 우연히 들른 한국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단에서 굴러서 발을 아예 땅에 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 심각했네요. 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반신반의하는 그분에게 기치료라는 걸 시작한 거죠. 30분 간격으로 총 4번을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네, 영상 속에서 처음에는 목발 없이는 아예 서지도 못하던 분이 치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목발에 의지해서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목발을 던져버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성큼성큼 걷습니다. 본인 입으로 너무 신기하다고 말하는데 그 표정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영상만 딱 보면 이거 혹시 연출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개인적인 사례 하나만 가지고 기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과학은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죠. 바로 그 첫 번째 증거가 200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아, 그 논문이요? 네. 인공 감염된 래트에서 기치료 효과. 제목은 좀 딱딱한데 실험 내용은 아주 명쾌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군요. 네. 쥐들에게 아주 지독한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병원성 포도상구균을 주입했어요. 그냥 두면 폐혈증으로 발전해서 결국 죽게 되는 무서운 균이죠. 네. 그렇게 감염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두고 다른 한 그룹에는 연구팀이 2주 동안 매일 30분씩 귀치료를 시행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쥐들은 예상대로 13일째에 100% 모두 죽었습니다. 폐혈증을 이기지 못한 거죠. 아, 전부요? 그런데 귀치료를 받은 쥐들은요. 네.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100% 생존했습니다. 와, 100%대 100%라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 같은데요. 네, 심지어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서 감염균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균까지 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쥐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네팔의 그 아주머니 사례나 인간의 질병 치료에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전히 너무 큰 도약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입니다. 쥐와 사람은 다르죠. 이 실험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연구의 진짜 중요한 의의는 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플라시보 효과가 개입할 수 없는 동물의 생리, 특히 면역 체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과학적 통제하에 입증했다는 점이에요. 아,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하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강력한 단서가 된 거죠. 바로 이 논문이 있었기에 2025년 12월에 인도의 유서 깊은 바라나시 힌두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이용근 교수가 초청 연사로 서게 된 겁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과학의 무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기가 생물학적 효과를 일으킨다면 그 기 또는 에너지 자체를 측정하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야만 미신과 과학의 경계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지난 10여 년간 연구팀이 집중한 문제입니다.
기를 브레인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훈련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아, 그 핵심에 파낙토스의 뉴로하몬이라는 뇌파 EEG 측정 및 치료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우리 몸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한 전개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뇌인 거고요. 뇌파를 통해 뇌의 에너지 상태를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실제 뇌파 측정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치료 전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여러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가 있는데 절대세기 원시 뇌파라는 값만 한번 보세요. 549.2라고 되어 있죠. 549.2. 그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이걸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 볼게요. 시동만 걸어놓은 공회전 상태인데 엔진이 막 굉음을 내면서 과열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비효율적인 상태군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면서 뇌가 불안정하고 과부하에 걸린 거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스트레스 지수나 수면 관련 지표가 모두 비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 4개월 훈련 후의 데이터는요? 똑같은 원시 뇌파 값이 74.8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네, 굉음을 내며 과열되던 엔진이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인 최적의 상태로 돌아온 거죠. 스트레스 반응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수면 지표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뇌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 훈련 과정이 바로 뉴로피드백이라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로피드백. 그게 정확히 뭔가요? 뇌훈련이라고 하니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를 위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를 위한 거울이요? 네, 헤드셋으로 뇌 뇌파 상태를 실시간으로 컴퓨터 화면이나 소리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가 안정되고 집중된 상태의 뇌파를 보일 때 기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예쁜 화면이 나타나도록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 뇌는 그 긍정적인 보상, 음악이나 영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거울을 보며 자세를 교정하듯이 뇌가 자기 상태를 직접 보면서 스스로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뇌 근육 운동인 셈이죠. 아, 뇌가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군요. 직접적인 약물이나 자극 없이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상의 숫자가 549에서 74로 좋아졌다는 게 그래서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뇌병변의 파킨슨 초기, 그리고 중증 치매까지 동시에 앓고 계시던 한 환자 이야기예요. 아,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계셨군요. 네, 훈련 전에는 남편분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대소변도 전혀 가리지 못해서 가족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 빨래를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꾸준히 하신 후에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는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찾아오면 오빠 왔어.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셨대요. 네. 차 조심해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들을 모두 알아보는 거죠. 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대소변을 99% 가리게 되어서 더 이상 이불 빨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단순히 증상이 조금 완화된 수준이 아니네요. 한 사람의 존엄성과 한 가족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뇌 스스로 자기 기능을 되찾는 훈련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것이 브레인 에너지 기반 치유가 가진 힘을 보여지는 생생한 증거죠. 숫자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동양의 기에서 시작해서 쥐 실험을 거쳐 뇌파 훈련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왔는데 이게 현대 주류 의학계의 시각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나 브레인 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여전히 좀 낯설게 들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놀랍게도 최근 서양 의학계의 최전선에서 거의 동일한 개념의 이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팔머가 쓴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요.
거기서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팔머 교수는 우울증, 불안장애, 알츠하이머 같은 온갖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이 단 하나, 바로 뇌의 에너지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뇌의 에너지 부족이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세포 속 발전소 같은 거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수백 세천 개씩 들어있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에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산소를 원료로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죠. 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최대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고장나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뇌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고 결국 각종 신경학적,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팔머 교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럼 혹시 동양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상태가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상태와 본질적으로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에서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거죠. 기가 막히고 혈이 뭉쳤다는 건 어쩌면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현대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면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고 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과정은 결국 뇌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뇌의 근본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과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져는 느낌이네요. 네팔의 기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버드 의대의 미토콘드리아 이론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연구와 기술이 이제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산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맞습니다. 마침 2026년 4월부터 한국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여기에 맞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특히 자연치유 분야의 대가이신 전세희 원장님과 협력해서 그분의 건강오정법, 특히 복식호흡과 명상을 이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라면 그냥 숨쉬기 운동 말씀이시죠? 그게 어떻게 이 브레인 에너지와 또 연결이 되나요?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죠? 네, 에너지 공장이요. 그 공장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네. 반대로 깊고 편안한 복식호흡을 하면 흉곽 내 압력이 낮아지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세포 곳곳으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에너지 공장의 최고의 원료를 듬뿍 넣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K-힐링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료 관광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숲이나 바다 같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최첨단 뇌파 측정과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고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호흡과 명상법을 배우는 거죠. 과학기술과 전통지혜의 완벽한 결합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웰니스 치유 관광의 미래상입니다.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과의 교류처럼 세계의 영적, 과학적 지혜와 만나 새로운 글로컬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고대의 기사상에서 출발해서 쥐실험, 뇌파 데이터, 기적 같은 치유 사례를 거쳐 하버드 의대의 미토콘드리아 이론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우리 몸을 화학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교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신비의 영역 혹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치부됐던 마음이나 에너지의 상태가 이제는 뇌파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되고 심지어 훈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이건 개인의 건강관리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나 심박수를 확인하잖아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요. 만약 당신의 브레인 에너지 상태, 즉 당신의 기 레벨을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단 몇 분의 호흡과 명상 훈련으로 그 에너지 레벨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린 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